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67강 스마트 PLS 프로세스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 중에서 의의와 실습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이란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경유하여 종속 변수로 이어지는 매개 효과가 조절 변수인 W에 의해서 조절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고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W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 효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W가 있어요. 조절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고 여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경유해서 이런 식으로 Y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접 효과라고 합니다. 이 간접 효과가 이 W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절된 매개 효과란 무엇일까? 이걸 개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조건부 매개 효과라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경유해서 이 Y, 즉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까지의 관계를 제가 간접 효과라고 말을 했어요. 이 간접 효과가 W 수준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건부 효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컨디셔널 이펙트. 이것이 바로 조절된 매개 효과 개념과 똑같이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독립 변수 X가 종속 변수인 Y에 주는 영향이 조절 변수 W의 수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효과. 이게 조절된 매개 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조건부 효과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건부 효과, 즉 조절된 매개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통계적 유효성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집단, 또는 두 번째는 평균 집단, 세 번째는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집단. 이 세 가지 집단 이제 수준에서, 조절 변수의 세 가지 수준에서 독립 변수 X가 종속 변수인 Y에 미치는 조건부 간접 효과를 계산하고 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조절된 매개 지수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PLS, SEM이나 또 프로세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않아요. 조절된 매개 지수, 즉 IMM이라고 하는데 이 지수를 계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수작업으로 계산하게 될 겁니다. 이제 본 실습 이어지는 강좌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계산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조절된 매개 효과의 사후 탐색의 방법으로서, 즉 조절된 매개 지수가 유의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사후 탐색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 우리가 분석하는 것을 단순 기울기 분석, 심플 슬로프 어널리시스라 부른다는 것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조절 변수의 여러 수준에서 매개 효과가, 조건부 간접 효과가 유의적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건부 간접 효과, 즉 단순 기울기 분석에서 세 수준 아니면 여러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우리가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고안이 됐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조절된 매개지수를 계산해서 이 값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이 있다 없다를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절된 매개지수를 이용해서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그 결과를 또 활용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서 조건부 직접 효과와 조건부 간접 효과, 특히 조건부 간접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단지 참고사항이지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조절된 매개 지수만을 이용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에서는 따라서 상호작용한 변수의 회귀 개수가 유의해도 조절된 매개 지수가 유의하지 않으면 매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상호작용한 변수의 회귀 개수가 유의하지 않아도 조절된 매개 지수가 유의하면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다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PLS 4.0 특히 프로세스에서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 시의 장점과 유의사항인데요.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을 시행함에 있어서 헤이즈가 개발한 프로세스 매크로라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스마트 PLS 4.0 프로세스 모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헤이즈가 개발한 프로세스 매크로는 단일 측정 변수이거나 여러 개의 측정 변수들을 단일 측정 변수를 변환시킨 변수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복잡하죠, 조금. 왜냐하면 단일 측정 변수로 여러 측정 변수들을 합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실습하게 될 스마트 PLS 4.0 프로세스 모듈은 잠재 변수를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모든 측정 변수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연구 모델에 투입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모듈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조건부 간접 효과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마트 PLS 4.0 프로그램은 한개인데 조절된 매개 지수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엑셀을 이용해서 이제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모듈에서 연속형 조절 변수를 이제 평균 중심화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평균 중심화를 위해서는 calculate bootstrapping으로 들어가서 데이터 매트릭에서 민 센터들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이제 프로그램이 설정하고 있다. 만약에 민 센터드가 설정이 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민 센터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프로세스를 이용한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의 실습 절차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PLS 4.0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할 일은 부트스트래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할 때 우리가 셋업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매트릭에서 민 센터들을 선택해서 조절 변수를 평균 중심화한다.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추정 결과에서 우리가 경로 개수 결과를 확인하고 또한 부트스트랩 표본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부트스트랩 표본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아는 것인데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을 실행하고 나서 결과에서 우리가 알고리즘 샘플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에 부트스트랩 표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별로 부트스트랩 표본이 예를 들어서 5,000번을 선택했으면 5,000개가 01번부터 시작해서
이 푸트스텝 표본이 5,000개가 쭉 출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00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조절된 매개지수와 신뢰 구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을 실행한 후에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샘플지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샘플지에서 5,000개 부표분들과 각각 경로에 대해서 추정된 값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엑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엑셀 시트를 제가 또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하기 위해서 예시로 이미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파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부트스트랩 표본을 이용해서 조절된 매개지수를 계산하고 이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IMM, 즉 조절된 매개지수가 유의하면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유의성이 없으면 조절된 매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들을 좀 몇 개만 설명하고 이제 강의를 좀 종료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이용한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을 실습할 때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옵션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입니다. 만약 여기가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부표본, 5,000개 부표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IMM을 계산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출력 결과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 결과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파이널 리저트, 뭐 퀄리티 크라이테리아, 알고리즘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쪽에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최근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바뀌었네요. 샘플 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각 경로별로 이제 부트스트랩 표본들이 5,000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각 경로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계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절된 매개 지수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